유지하려면 5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S&P가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금리 4%를 웃도는 예금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가의 주유소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주유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면서 188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38.2포인트 뛴 1881.99포인트로 마감하며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소폭 상승하던 코스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중 한때 5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후 들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에서 대규모 순매수 주문이 쏟아지고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난 2월 2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도 5,07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7천억 원 넘는 순매수가 쏟아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오늘 1조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섬유의복과 전기가스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은행은 4.06%나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증권과 운송장비, 전기전자 등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와 삼성전자, LG화학, 신한지주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현대차와 포스코도 1%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TX그룹주는 STX조선해양이 12% 넘게 수직 상승했고 STX엔진과 STX메탈 등도 6에서 10% 뛰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15포인트 오른 467.61로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의 증시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에 힘입은 바가 큰데요. 성 기자, 외국인들의 최근 강력한 매수세를 보고 조심스럽게 추세 상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일단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현물과 선물을 대량으로 동시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5,070억 원을 순매수한 기관과 함께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사흘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인 금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서 7,843계약을 홀로 순매수했고 프로그램 매매도 차익거래 89억 원, 비차익거래 6,320억 원 매수 우위로 사실상 이날 전체 프로그램 순매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선현물 동시 순매수에 대해 그동안 국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물이 오르다 보니 그동안 매도 포지션이 쏠려있던 외국인들의 물량 청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증시 상승을 부추긴다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될 것에 베팅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추세 상승을 섣불리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상품 다양화와 투자처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르면 10월부터 확정 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도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 펀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 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인 DB형 상품은 주식형 펀드 투자를 허용했지만 DC형은 채권펀드 이외의 펀드 투자는 금지되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어느 퇴직연금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해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포스코가 현재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5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S&P가 밝혔습니다. S&P는 원래 3조 5천억 원을 조달하면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실적 예상치를 낮췄기 때문에 2조 원의 비부채성 자금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P는 포스코가 재무 유연성이 뛰어난 만큼 올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무디스도 철강업황 부진을 고려해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금리 4%를 웃도는 예금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전체 정기 예금 중 32.4%에 달했던 연 4%대 정기 예금 비중이 지난달 8.8%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 4% 이상 정기 예금의 비중이 96.9%에 달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입니다. 고금리 예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저축으로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예금금리는 더 떨어졌고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면 향후에는 3%대 예금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주유소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주유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유업계 잡지인 월간 주유소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악화로 경매 시장에 나온 주유소는 전년보다 133개 늘어난 434개를 기록했습니다. 주유소의 경매 매물은 고유가가 본격화한 2008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127건, 2007년 10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8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큰 폭으로 늘어 2011년에는 400개를 넘어섰습니다. 월간 주유소는 주유소의 경영이 극한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도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58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검찰에 전격 출석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주도한 원내대표로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산재한 민생국회가 저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 철회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체포동의요구서는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박준형 대선 경선 후보가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5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형환, 조경태, 김정길 등 세 후보는 본선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제주 경선을 시작으로 본 경선 일정에 들어가며 9월 16일 서울 경선까지 전국 13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경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해 연말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경선 현장 투표나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육자회담 틀 내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에 물어야 할 질문이라면서 언급을 피한 뒤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과 연대해왔고 중국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이용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참담하다고 평가했고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 및 가혹 행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5월 하나그룹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 계약을 수주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하나는 이라크 재건 사업의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상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현상 기자,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해서 이라크 출장을 다녀온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을 공항에서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했다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아침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김승현 회장은 이라크 재건 사업의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출장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라크 총리와 만나 정유 플랜트와 태양광 사업 등의 추가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만간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말 우리나라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 상당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 수주에 이은 또 다른 초대형 수주 계약이 진행 중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이라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재건 사업의 추가 수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라크로 출국했다가 어제 아침 귀국했습니다. 김 회장은 하나그룹이 추가로 참여하게 될 재건 사업의 구체적인 수주 금액이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스마야 신도시에 못지않은 대형 수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승현 회장이 이라크 사업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김승현 회장이 이렇게 이라크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김승현 회장은 이라크 재건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라크의 그룹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계약차 이라크를 찾은 지 2달 만에 또다시 이라크 출장길에 오른 것도 기회의 땅 중동에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현재 이라크 정부는 오랜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총 7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 기간 동안 비스마야 건설 현장을 찾은 김승현 회장이 이라크 신도시 사업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김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이라크를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이라크 건설 현장에 본인이 직접 머물 야전 숙소를 마련하여 두라고 지시할 만큼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그룹은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까? 네, 김승현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동안 누리 카밀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만나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준비 현황과 이라크 재건 사업의 추가 수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앞으로도 이라크 발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알 말리키 총리도 한화는 한국 기업이 아닌 이라크 기업으로 생각한다며 한화가 제안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 폭도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수주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만큼 그룹이 보유한 석유화학과 태양광 사업군을 활용해 주택뿐 아니라 생산 설비 건설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인데요. 현재 이라크 정부는 최근 하나건설이 참여하기로 한 100만 호 주택건설 사업 외에도 철도, 항만, 도로 등 기간 사업과 발전소, 정유공장 등 생산 설비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대규모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김승현 회장은 이라크 군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민자 발전소 공사, 정유공장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그 성과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 첫 심리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변론 내용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30여 분간 지연됐지만 논의를 거쳐 배심원 10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남성 7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한 명의 무직자와 가정주부 등이 포함됐고 기술적 배경이 있는 후보들은 선발에서 제외됐습니다. SK 플래닛 오픈마켓인 11번가가 전 세계 100여 국에 구매한 상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전 세계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송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과 일본, 브라질 등 우체국 국제 숙송이 가능한 103개 국가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서비스 이용 고객 전원에게 배송비를 최대 50% 할인해줍니다. 제일기획이 미국 광고회사인 맥키니 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 설립된 맥키니는 미국 광고협회가 뽑은 미국 최고의 중견 광고회사 중 하나로 2011년 3,700만 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제일기획은 맥키니 인수를 계기로 마케팅 현지화 전략 등을 강화해 미국 등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광고주들에게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광고주를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KT가 쓰고 남은 데이터 제공량이 2월되는 LTE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내일부터 출시되는 LTE 와프 갤럭시 요금제에 올 연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은 요금제를 해지하지 않는 한 평생 데이터 2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KT 휴대전화 가입자 간 무료 음성통화 3,000분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